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시간입니다. 드디어 시장이 조금씩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고 있는데요.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 흐름을 보시면 요 근래 그 코스피 우상향 흐름을 유지했던 종목들이 뭔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기 같은 반도체 섹터들이 수급이 집중되는 흐름이었고, 그 외 섹터들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죠. 대다수의 그 섹터들은. 그래서 보시면 금일 같은 경우도 제가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무너지더라도 그 외 종목들의 하락은 걱정하지 마라. 그 외 종목들은 상승 나온 게 거의 없다. 바닥을 기고 있다. 오히려 조정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지세 섹터들이 이렇게 죽는 모습이 나오면, 일시적으로 조정 흐름이 나온다면, 반대로 그동안 시세가 안 나왔던, 그동안 외면받던 섹터들이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역시나 금일 지수가 여튼 하락이 나왔잖아요, 코스피 지수는. 근데도 상승 종목이 거의 90% 이상의 이제 종목들이 상승 흐름이 나왔다. 그 외에 이제 보시면 코스피 지수 이렇게 종목 수를 보시면요, 820 종목에 88 종목이야 하락이. 상승이 820 종목이 나왔다고. 음. 근데 코스닥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이 아니라 도찐개찐인 거야. 왜냐면 반도체 섹터만 시세가 나오니까 비정상적인 장세 흐름이 이어졌던 거죠. 이런 장세 흐름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과거 99년에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도 전체적으로 다 갔어요. 닷컴 그 인터넷 관련된 종목들만 간 게 아니란 말이야. 그 외의 종목들도 따라왔단 말이야. 전체적으로 상승이 다 나왔단 말이야. 웬만해서는. 그 인터넷 관련된 종목들이 그때는 뭐 압도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을 뿐이지, 그 외 종목들도 뭐 하락이 아니라 상승으로 다 따라갔다고. 근데 이번에는 뭔가요? 반도체 섹터들만 주구장창 가고 그 외 섹터들은 대다수의 하락을 면치 못했죠.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난 사람이 거의 없는 거야. 주위에 보면. 그러니까 뉴스에서 뭐 수익 난 사람이 많다 그러는데, 다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돼요. 어. 수익 본 사람은 기관회인들이지 개인들이 아니라고. 뭐 큰 손들도 수익 났다? 큰 손들도 손실 본 사람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경험자가 아닐까? 경험자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솔직히 말해서 한 4, 50%만 돼도 팔았을걸? 웬만해서. 과거에 막 한 조금씩 가면 그다음 조정 흐름이 지속적으로 막 나왔기 때문에 웬만해서 길게 못 끌고 간단 말이야. 웬만해서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오래 못 간다 생각하고. 근데 상한가치 치고 난리도 아니었죠. 시총이 막 몇백조 원인데 막 상한가 치고. 그 저도 보고 좀 황당했는데, 여하튼 지금 시점에서는 코스피 지수 차트를 한번 보시면 5일선이 21선을 하향 이탈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또 살리려면 바로 또 21선을 상방 돌파해야 되는데, 이건 내일 봐야지 알 것 같고, 뭐 이때처럼 이렇게 돌파름이 이렇게 나올지는 추후에 봐야지 알 것 같고. 이게 심각한 게, 한 번 페이크 줬잖아요. 이렇게 보면 한 번 페이크를 줬잖아, 5일선 21선 이탈하는 흐름이. 근데 두 번째 페이크를 줬을 때 이게 심각하다라는 거야. 한번 페이크 준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바로 또 회복을 하느냐,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5일선 이제 두 번째 이탈이잖아요. 그러면 쭉 이제 5일선이 21선 이탈하면 말 그대로 급락 나올 수도 있어요. 반도체 섹터들은. 삼성전자하고 특히 SK하이닉스는 뭐 중수형 반도체 소부장주는 뭐 크게 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크게 간 것도 있고 안 간 것도 있는데, 안 간 거는 가겠죠. 근데 이미 크게 시세가 나온 종목들은 추가 시세 나오기가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내 주식에 들어온 국내 투자자들이 그 주식시장에 들어온 자금이 1200에서 140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시총이 2000조 원이잖아요. 약. 맞죠? 그 말이 안 돼. 애초에 그 국내 투자자들을 받아줄, 제가 이전에도 주구장창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올려봐야 국내 투자자들이 받쳐줄 그 자금이 없어요. 반도체는. 어, 왜냐면 반도체 섹터를 빼고는 대다수의 종목들은 다 하향세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에 다 묶였지. 매도도 못하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말도 안 되게 급락 나왔잖아요. 또 금요일 날 때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다고, 이런 경우가 있냐, 어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도 손절물량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정말 시장가 막 던져버리고. 그 자금이 또 반도체로 갔겠죠. 끝난 거야,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뒀어야 되는데 손절하더라고. 하고 뻔하잖아요. 가는 건 삼성전자면 SK 하이닉스겠지. 맨날 상승이 나오다 보니 호재밖에 없잖아요. 악재 넣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건데 어, 이젠 이게 이성을 잃은 거죠. 진짜 막 그 인내심의 한계가 오고 이런 장이 거의 없었으니까 거의 코로나 2 수준이니까 코로나야 완전 코로나 때랑 비슷해요. 빠지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쳐가지고 못 버티고 옮겨 탄 사람도 있어. 근데 아니나 달라 옮겨 탔더니 코스닥이 저렇게 급등이 나오네. 8%까지. 그래서 제가 이 코스닥을 보면서 놀란 게, 야, 씨, 이렇게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코스닥을 보시면 일주일 정도 갈 그런 상승이 하루 만에 간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선 둘 중에 하나야. 내일 살짝 약세로 시작을 하다가 양봉으로 추가 상승 나올 수 있고 그 다음날부터는 또 조정 흐름이 살짝 나올 수 있거든. 아니면 내일부터라도 조정 흐름이 바로 나올 수 있어, 수폭에. 그런 다음에 7월 달부터 다시 상승 흐름이 상승을 이을 거다. 왜냐면 6월 30일 내일이면 6월 말일이거든. 그러니까 모양을 만드는 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6월 말에 모양을 일정 갖추고 이제 7월로 넘어가잖아요. 수요일 날이 7월 1일이잖아. 그러니까 7월 초에는 이젠 다시 상승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봐도 걱정할 게 없는 게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갭파가 너무 커. 거의 10배 차이잖아. 그럼 코스닥은 3000포인트 간다 보고 그냥 바닥에 있는 종목, 제가 신규 상장주 내에서 이제 납폭주를 말씀드린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람들이 오랫동안 매매를 했잖아, 개인 투자자를. 그러니까 악성 물량도 많은데 그 신규 상장주는 뻔해요. 물량 자체가 깨끗한 종목이 이제 밑에서 그러니까 깨끗한 종목인데 일단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도 뚜렷하고,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규 상장주를 드린 이유는 고가 돌파가 대체로 안 나왔고 우행 흐름이 대체로 이제 나왔거든. 1년 이내에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단기 반등도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옵니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금일 같은 경우에는 뭐 섹터를 보면 뭐 건설업, 2차전지, 뭐 이런 종목들이 뭐 수급이 들어왔으니 바이오 섹터, 제약바이오, 2차전지, 어, 건설업 같은 이런 종목들이 강했거든. 그 외의 종목들은 뭐 적당히 이제 납폭 가대에서 기술자 반등이 나온 건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순환하면서 이러한 흐름이 나올 거라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섹터들이 다양하게 순환하면서 나오는데 신규 상장주는 공모가 이하로 빠진 종목도 굉장히 많죠. 일단 공모가 이상은 다 회복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급 흐름이 뚜렷해요. 신규 상장주는. 그래서 끌어올리기도 굉장히 쉽다. 그래서 코스닥은 그동안 뭐 특별한 반등 없이 계속해서 납폭만 키워왔잖아요. 맞죠? 그래서 납폭만 키워왔고 수급도 약했고 개인들의 신용 반대 매매가 투매까지 겹치면서 좋은 기업들조차 과도하게 하락하는 그런 종목들이 정말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도 말씀드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섹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바닥에 있는 종목들 잡아 놓으시면 뭐다? 코스닥이 그냥 못해도 저는 2000, 뭐 2000, 3000 이렇게 계산해 보면 2000포인트 안 가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좀 약하게 말하자면 3000포인트를 예상을 하지만 그 아래로 그냥 내리쳐서 2000포인트 간다 생각하고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거예요. 코스피가 뭐 거의 9000포인트까지 갔으니 지금 8394포인트지만 9000포인트까지 갔잖아. 근데 코스닥은 920포인트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중장기도 가능한 시점이다. 코스닥은 저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항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한쪽으로 수급이 지나치게 쏠리면 결국 가격 부담이 생기고 반대로 지나치게 소외됐던 구간에서는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것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순환이에요. 제가 과거의 주식의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래 왔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사랑하는 종목을 경계하라. 개인 투자자들이 미워하는 종목을 오히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코스닥은 뭐다? 코스닥에 있는 대다수의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들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구간이었다고. 근데 금이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 생각이 바뀌죠. 이 한 방에 맞죠? 아마 지금 죽고 싶은 사람 많을 겁니다. 개인 투자자 중에서 지난주에 손절해서 코스피를 옮겨 탄 사람들은 죽고 싶은 사람 많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갈아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바닥에서 이렇게 상승이 강하게 나왔더라도 대다수의 납폭돼 있는 종목들은 마이너스 시작을 했어. 마이너스 막 5, 6% 떨어진다 밑골이 달고 막 10% 20% 갔거든.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장중에
뭐 금의 장중에 깡 따고 있는 사람들 밑에서 매수를 했겠지만 대다수 그렇게 손이 안 간다고. 밑에 또 하락하면 역시는 역시지. 코스닥이 뭐 갈 리 있겠어? 아침 한 9시 5분만 하더라도 10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는데 아마 초반에는 보고 그럴 거예요. 아, 역시 교착이 잘했네. 근데 9시 10분 이후에 갑자기 그 마이너스 5, 6% 되는 종목이 믿고 있다면서 10% 20% 갔을 때 옮겨 탄 사람들은 미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걸.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만약에 반대로 인내심 갖고 반대 매매 그 물량 나와도 버티고 오히려 추가 자금 투입해서 버틴 거에 대해서 잘했다. 정말 인내심 있게 잘했다. 이제는 버티기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희망이 생기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금일 같은 경우는. 음.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를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충분한 조정을 받은 코스피 오량주와 코스닥 성장주에 더 관심을 있게 봐야 한다고 제가 직접 말씀드렸고, 오늘 시장이 그 가능성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하루 상승했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긴 해요. 왜냐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그 지수 차트를 봤을 때 5일선 돌파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지만 상방 단기적인 저항대 지금 부딪힌 그런 부분이야. 왜냐면 이게 지금 차트를 보시면 N자형이잖아, 맞죠? 그 다음에 이 전저점에 대해서 저항대 부딪힌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바로 상승으로 나오는 척하면서 밀릴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추가 상승보다는 저는 내일 조정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 약조정, 하루 이틀 전 약조정 나와주면 여하튼 저항 부분이 커지거든. 그렇게 치면 7월에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야. 그때 되면 기관회인들도 아마 그 자금이 그 들어올 거라 보거든요. 그러면 쬐끔쬐끔 올리는 게 좋아. 막 한 번에 갭으로 막 상승 나오는 것보다는 섹터별로 순환하면서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게 좋거든.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는 게 좋거든. 막 괜히 금일처럼 이렇게 많이 나와봐야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불안하기만 하지. 오히려 밀릴 구간이 더 크기 때문에 하루에 0.8, 0.8에서 한 1% 사이 그 중에 이제 왔다 갔다 해서 조금씩 슈퍼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게 좋은 거야. 지수는. 근데 최근에 너무 변동이 심해가지고 미쳐 아주 보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수폭의 조정 나온 다음에 수폭의 상승으로 지수적 우상향 흐름으로 전개할 확률이 크다고 봐요. 7월 달은. 전 8월 달까지도 괜찮다 보는데 일단 7월은 나쁘진 않을 거라 봐요. 지금 흐름 봤을 때는 6월 달에 개고생했잖아. 코스닥 그 종목 들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7월부터는 또 나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좀 안심 구간이니까 차분히 기다리시면 이길 확률이 더 커요.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아직 상승률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코스닥은 그냥 들고 기다리시면 되는 거야. 납북 종목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눈을 말씀드렸죠. 뭐 섹터에 대한 그런 생각보다는 바닥에 있는 납폭주를 그냥 공략하셔라. 신규 상장주 내에서. 그게 현명한 거다. 섹터를 보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냥 주구장창 밀린 종목들 중에서 망하지 않는 종목도 있잖아. 한 뭐 향후 3년 이상 3년 이내로 망하지 않는 종목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매매하셔야 된다고. 바닥주 내에서. 그래서 진짜 뭐 그동안 일부 추대형주만 끌어올린 시장에서 이젠 중소형주와 납폭가대 종목들까지 매수세가 확산되는 지금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는 지수보다 종목이 더 강한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하루하루 지수 등락이 흔들리는 이런 그 지수 등락이 흔들리기보다는 그동안 충분히 조정받은 종목들 가운데 실적과 성장성이 살아있는 기업들을 매수하셨다면 지켜보는 전략이 더욱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금일 시장을 보시면 다시 뭐 종합해서 압축해서 설명드리지만, 금일 시장은 제약바이오주, 2차전지 그리고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기대감에 이제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건설업종까지 강한 흐름을 보였고, 여기에 그동안 납폭됐던 가도했던 코스닥 종목들까지 일제히 반등하면서 시장 전반으로 매수가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젠 최근에 그리고 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소개해드린 20선 종목들은 특정 섹터를 보고 선정한 게 아니에요. 다시 계속 반복하지만 저평가된 신규 상장주와 과도하게 납폭이 발생된 종목들 가운데서 차트상 회복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엄선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라도 제가 40% 이상 갈 것 같다고 했잖아. 못해도 40%, 크게 가면 50%, 60%, 100%로 가능하다. 지금 자리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린 만큼 우리 시청자님들 좀 차분히 좀 잘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일 내 종목이 내가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매수하셨는데 다른 종목들보다 상승폭이 조금 작았다고 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다. 오히려 저는 뭐 7월에서 8월 7월과 이제 8월 점점 이 시간이 지날수록 특정 섹터만 계속 오르는 시장이 아니라 낙폭이 컸던 다양한 업종들이 순환매를 보이면서 차례로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뭐 지금은 뭐 하루하루 수익률을 비교하기보다는 충분히 조정을 거친 종목들이 차분하게 보여면서 순환매를 기다리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규 뭐 진입 가능하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분명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야. 신규 진입 가능해요. 지금도 올랐어도 오른 게 아니야. 지금 가능해. 빨리 진입하셔야 돼요. 지금은 코스닥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바닥에서 첫 상승이잖아요. 내일 혹시라도 조정이 혹시 나온다. 그러면 좀 밀린다 하면 의심하지 말고 그냥 담아요. 납폭되어 있는 종목들. 기회야, 기회.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라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코스닥 3000포인트 충분히 도전 가능한 구간을 보고 있고 2000포인트까지도 그러니까 그 바로 밑에 2000포인트를 목표로 삼아서 지수 보고 그냥 투자하시면 돼. 그냥 매수해놓고 2000포인트 갈 때까지 종목 보지 말자. 이따 보면 어느 정도 올라가 있겠지. 그런 마인드로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 흔들리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기존 전략대로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종목을 하나씩 그냥 살펴볼게요. 그래서 금일 종목 준비한 제가 20선을 종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종목에 대해서는 수가 많잖아. 그래서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생략하고 차트 중심으로 현재 2차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반복 말을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드려서 좀 지루하셨을 것 같은데 여하튼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복을 해드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 아크릴은 굉장히 오버라고 봤죠. 이 종목 장 초반에 마이너스 5.31%까지 밀렸어. 그래서 좀 황당했는데 지금부터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5분 만에 회복을 바로 해줬고요. 계속 9% 8에서 9%대로 장 끝날 때까지 놀다가 마무리가 됐어요. 이런 종목은 어떻다? 지속적으로 끌고 가시는 게 맞죠. AI 스타트업은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자, 두 번째는 로타. 자, 로타도 반등은 나왔는데 밋밋해요 아직. 그렇지만 중장기로 보셔도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1년 내다보고 끌고 가셔도 무리는 없어요. 크게 밀릴 자리도 없어 보여. 민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런 종목들. 온코크로스 역시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역시나 홀딩 해야죠. 아직 매도할 때 아닙니다. 끌고 가셔야 돼. 끝까지 이제 끝말까지 끌고 가셔야 되는 거야. 테라뷰도 시세 흐름 나쁘지 않죠. 대부분 종목들이 나쁘지 않아요. 수급 흐름이 대부분 이렇게 나왔어. 납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특히 신규 상장주는 매수해볼만 한 거야. 그래서 삼성단제약도 역시나 반등 흐름 나왔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는 오버 100만원 이상은 이거는 너무하다. 이거는 진짜 매수하시면 안 돼 했더니 급락 나오고 지금 시세가 나오기 직전까지 원상복귀 됐거든. 그럼 못해도 이 자리에서는 40% 이상은 나오는 거야. 이런 종목들 40~50%는 나오는 거야. 그럼 기다리셔야지. 이런 종목은 단기 반등입니다. 신규 상장주가 아닌 종목들은 단기 반등으로 보셔야 돼. 삼천장제약 같은 경우는 단기 반등 보시는 거고 쿼드메디슨도 신규 상장주죠. 이런 종목들은 끌고 가시는 거야. 코스닥 지수 같은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 끌고 가시면 초에 신규 상장주가 주도할 확률이 크거든. 이 중에서 SM 서지도 바닥에서 이렇게 잘 모양 잡고 있고요. 시세가 다 잘 나왔어요. 다행히. 라라스페이스도 역시 5번데 납폭이 크죠. 코스닥이 살아나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물론 이런 종목들이 내일은 조정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조정 나오지 그 다음부터 우상향 흐름은 전개량이 커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 나올 확률이 크다고 당분간은. 그러니까 못해도 40% 이상은 보세요. 바로 팔면 엄청 억울하거든. 억울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SP 시스템도 역시나 상승이 나오죠. 이런 종목들도. 이건 신규 상장주가 아닌데 여하튼간에 코스닥에 있는 이제 종목들 중에 납폭 종목들을 제가 또 골고루 가져온 건데 이 종목 신규 상장주는 아닙니다. 적당히 한 40% 이상 나왔을 때 매도하시는 전략. 뭐 알맥도 마찬가지고요. 알맥도 얘도 마찬가지야. 제가 기본적으로는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30 못해도 제가 봤을 때 30% 이상 가는 거고 이런 종목들은 40%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 40에서 50% 정도 봅니다. 그래서 바로 매도하지 마시고 좀 끌고 가시는 전략.
대다수의 종목들이 나쁘지 않은 흐름이 이렇게 나왔으니 세이크도 그렇고.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는 시세가 저렇게 나온 종목들이 내일 막 20% 이상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금일 막 9%, 10% 나온 종목도 있죠. 그런 종목들이 다음날 20% 내지 상한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환하면서 가지 않을까 싶은데 내일하고 뭐 여튼 이번 주 지켜봐야겠죠. 7월이잖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목금 7월 이제 수요일부터 7월 2일 그다음에 목요일 7월 2일 금요일 7월 3일이죠. 전 7월 달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연결 지어서 본다면 꾸준히 끌고 가시는 게 좋아요. IT슨 글로벌도 완전 오버였죠. 18%까지 갖다 밀렸는데 크게 의미 없습니다. 크게 의미 없어요. PS텍도 수급 들어왔고 뭐 지수가 워낙 좋다 보니까 대다수 뭐 하락 나온 종목들이 없어요. 아로마티카도 역시나 네, 수급 흐름이 대다수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왔고 비슷해요. 종목들이 지금 제가 죄다 보여드렸잖아요. 이 종목들이 다 흐름이 비슷해. 지금은 개별 종목으로 이렇게 따로 간다기보단 지수 흐름에 순응하면서 가는 그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이 나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당연히 5% 이상 코스닥 지수가 5% 이상 상승이 나오면 다 그냥 기본적으로 납득돼 있는 이런 종목들은 그냥 죄다 나오는 거예요. 섹터 상관없이. 근데 소폭의 상승이 나온다. 뭐 0.1%, 0. 막 1에서 0.5, 0.6, 0.8 뭐 이런 식으로 뭐 1% 이내로 움직이면서 쬐끔쬐끔 올라가는 장세가 분명히 나와요. 그런 장세에서는 이런 납폭 종목들 내에서 순환하면서 나올 가능성이 커. 섹터별로. 어느 게 먼저 갈지는 전문가도 몰라요. 세력들만 알지.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뭐다? 그냥 코스닥 2000포인트 될 때까지 그냥 기다려 일단. 저 3000포인트도 가는 게 수지에 맞다고 보는데 일단 2000포인트 갈 때까지는 그냥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규 상장주가 아닌 종목도 있잖아요.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뭐 SP 시스템즈 뭐 예를 들어서 알맥 이미 시세가 크게 나온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단기 판단 보는 겁니다. IT슨 글로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역대급 시세가 안 나오고 그냥 줄기차게 우량 흐름 나온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좀 지수와 맞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끌고 가시는 거고 일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반등만 보셔라. 한 40% 이상 보면 보시고 반등 흐름 딱 이게 목표가 찍으면 정리하시고 다른 점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금일 영상은 뭐 크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죄다 상승 나오는데 뭐 말씀드릴 게 뭐가 있어. 전략을 그냥 설명드린 거지. 쉽게 매도하지 마라.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금일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